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입니다. 자, 전이 2차 전지 관련주에 이어서 오늘은 전체 업종으로 이제 신용 물량 정리하는 과정이 확산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섹터들로 확산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는 전일 뭐 약보합권 정도, 오늘도 약보합권 정도로 움직이면서 뭐 큰 변동성 없이 그냥 뭐 이중바닥성 움직임 만들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다. 근데 나스닥 쪽이 좀 문제가 있었죠. 전일 나스닥이 오랜만에 2% 중반대 하락을 보이고 오늘도 1%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성장주 쪽이 좀 눌리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의 어닝 시즌에서 알파벳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이런 IT 기업들 어닝 쇼크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가 또 한번 널뛰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이 급락했는데 전일 이제 2년물까지는 이제 입찰할 때 수요가 양호했었는데 5년물부터는 입찰이 부진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소식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채는 지금 사람들이 수요가 있는데 단기는 괜찮아요. 단기 미국에 대해서. 근데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5년물에 수요가 안 좋으면 뭐 10년물은 당연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장기채 쪽에 수요 둔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뭐 바이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각국 정상들이 이제 방문을 하면서 이제 뭐 지상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제하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좀 이제 유예하는 척하다가 실제로 이제 뭐 전쟁이 났었죠. 그래서 이제 지상군 투입하고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비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 확산이랑 국채 쪽하고 이제 실적 여러 가지가 좀 겹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핑계로 우리나라는 지금 신용장구를 정리하고 있다라고 전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표 보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전일 한 2조 원 정도는 신용정거를 정리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면 이제 거의 3조 원이고 오늘 거는 이게 2일 뒤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음 주 정도에 보시면은 아마 3조는 그냥 넘어갈 거고요. 3조는 가볍게 넘어가는 거고 4조 원 정도까지도 4조 원대까지도 신용장구가 정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게 한 16조 원대까지도 이제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들은 지금 뭐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이제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 정도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코스닥 자연스럽게 뭐 추가적인 급락이 한번 나왔고 이 가운데 제가 이번 주 초에 그 주가가 오를 때도 모양은 예쁘게 만들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 이게 수급이 아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식을 좀 매도했다. 이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난주에 매수했던 거 정리한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큰 매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지난주에 조금 매수했던 걸 정리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장중에 매수이었다가 한 500억 이상 매수였죠. 그럼 이제 오후장에 1200억 정도를 매도했다라고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매매에 대한 이런 공포감에 의해서 오후장에 던진 거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가 환매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제일 아쉽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퍼즐이 이거예요. 외국인 선물을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걸 끌어올려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뭐 매수가 나올 수 없는 날이죠. 매도를 강화하지 않은 것만 해도 오늘은 다행인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옵션 포지션 같은 경우 제가 콜옵션 같은 경우를 좀 눌러놓고 있어서 이날 못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오늘 해가지고 그 부분은 다 풀어주고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이제 풋옵션 같은 경우 이제 166억이나 청산을 하면서 하락 포지션 이 구간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락 포지션 쪽은 이제 수익 실현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뭐 어렵고 힘든 구간인 건 맞지만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흔들어도 어차피 이 구간은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도 여러분들 조금 며칠만 버티시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해가 이제 해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이성적인 구간이고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800포인트 이탈해서 지금 740까지 왔는데 요것도 뭐 거의 다 왔죠. 사실 여기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투매를 한번 이끌어내면서 아래 꼬리 좀 길게 달리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당일날 뭐 700포인트를 흔들고 위쪽으로 쭉 다시 한번 말아 올리면서 뭐 730, 40까지 올라온다거나 이런 모습을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만들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러면은 이제 코스닥은 과거에 저점을 만드는 구간이 나왔었죠. 신용잔고 정리하는 구간에서 이제 투매가 한번 나오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보통 나오는데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는 660 정도까지 이제 투매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660 흔들기 정도. 근데 이번에는 뭐 700만 원 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700을 꼭 흔들지 않아도 740 아래로 내려갔다 여기 올라오면은 이것 또한 괜찮은 과정이니까요. 요 아래 꼬리 다는 과정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그때부터는 이제 주식을 하셔도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하이닉스가 이제 중심선을 유지해 주는 게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죠. 예상치는 하회했지만 디램 부분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HBM은 역시나 판매 호조세고 내년까지 뭐 주문이 뭐 꽉 찼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일시적인 부분이니까 그리고 시장 영향력인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하이닉스는 위쪽으로 다시 올라갈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전체적으로 확산됐다라는 게 뭐 삼성 전기 같은 게 뭐 오늘 뭐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12%, 13% 이런 식으로 쭉쭉 밀리면서 12만 5천 원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회가 될 수는 있어요. 반도체주가 좋아진다. 디램 부분이 지금 좋아지고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MLCC 쪽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반도체가 움직이면은 뒤따라 움직이는 정도니까 동생 정도 된다라고 했죠. 수익률은 당연히 반도체가 조금 더 좋을 거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삼성전기도 뭐 이 종목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슬슬 이제 모아가도 되는 과정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HPSP 같은 경우 최근에 좋았었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양호했었는데 오늘 급락이 한번 나왔다라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신용장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공포감을 한번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SNS 텍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 바닥 예쁘게 잘 만들었었죠. 근데 고의적으로 한번 이탈시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슬브레인 홀딩스나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까지도 이렇게 들어왔다. 근데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3만 원 흔들기 같은 경우는 뭐 다시 한번 뭐 굉장히 좋은 기회 주는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스템도 그렇고 전체 종목이 다 이렇게 좀 밀려 내려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주는 뭐 제가 볼 땐 밀려도 별로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밀리면 뭐 더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이런 2차 전지주가 어제 이어서 추가적으로 밀렸는데 뭐 이거는 이 30만 원 위쪽은 어차피 회복되는 과정이고 18만 원에 시작해갖고 이제 상승폭을 거의 다 내줬다고 했어요. 지금 20만 원 중반대죠. 그러면은 포스코 퓨처엠 올해 오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면은 30%도 못 오른 겁니다. 그 좋았던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천천히 담아가는 거 괜찮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전략은 유효합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뭐 80만 원 아래로 내려갈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뭐 신용잔고 털기에는 신용은 뭐 제일 많은 종목 중 하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좀 밀어내리는 과정, 좀 몸놀림을 가볍게 하는 과정이다 보시면 되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잘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5만 원 아래로 내려오는 거 좋은 기회였고 이것도 계속 모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까지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뭐 편안한 구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뭐 급락이 한번 나왔는데 이것도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0만 원 아래쪽에서 이제 뭐 이탈한 다음에 급락이 쭉쭉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뭐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가격이 싸게 나오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더 밀어내리면 이러다가 상장 가격까지 가게 생겼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 요즘에 이렇게까지 밀어내리면은 좀 아쉽고 할 수는 있지만 이 구간이 이제 뭐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설명드렸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지구 이제 뭐 급습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습격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유가 관련주 잠깐 올라오면서 이번엔 또 유가 250달러 얘기까지 나왔는데 250달러는 좀 너무했죠. 150달러도 지금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이 얘기가 지금 우리 아직 100달러도 못 갔는데 250달러는 좀 너무한 것 같고요. 일단 뭐 100달러는 가지 않을까 뭐 싶은 이런 움직임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건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 기술적 반등 나오면 이번에 정리하는 구간으로 활용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기존에 매매 못하신 분들. 극동유화 같은 경우가 오늘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거 올라올 때 정리를 잘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13,000원 흔드는데 만약 여기서 뭐 기존에 물려 있거나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기술적 반등 정도 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GSE도 마찬가지죠. 요거 아래쪽에 4,000원 이렇게 터치하고 살짝 올라왔는데 요것도 이 유가가 움직이면은 유가 관련주 움직이고 그다음 천연가스 쪽 가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기술적 반등 정도만 노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주 쪽이 지금 마약 스캔들이 이제 크게 터지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선균 씨에 이어 이제 지드래곤 씨가 이제 얘기가 나왔고 50여 명의 추가 조사 중이라고 하면서 요즘에 보니까 뭐 메신저로 여러 명 이제 명단이 이제 돌고는 있는데 일단은 추가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지켜보면 되겠죠. 결국 이런 이슈 때문에 전체적으로 엔터주도 같이 밀렸는데 이 이슈 때문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이제 신용잔고 정리하는 과정까지 겸사겸사해서 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슈가 있으면 엔터주는 그래도 당분간은 조금 몸살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하이브, 뭐 Y젠터는 뭐 항상 뭐 얘기가 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제 누리꾼 분들께서 이제 YG는 엔터사가 아니라 제약사 아니냐라고까지도 말씀하실 정도인데, 그건 좀 뭐 좀 과하긴 한데 그만큼 이제 많은 이슈가 있었던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YG 뭐 이런 종목은 당분간 조금 피하는 게 낫고 또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도 이제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뭐 항상 깨끗하기로 유명한 JYP 같은 경우도 밀리고 하는 거 보면은 하이브나 JYP가 밀리는 이런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그러면은 딱히 엔터주는 지금 뭐 시장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영향을 받아서 밀리는 거지 뭐 자체적으로 이제 이쪽 자체가 이제 뭐 어마어마한 이제 구설수 과거에 이제 버닝썬처럼 어마어마한 게이트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안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좀 지켜보자고요. 이거는 저희가 조사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좀 깔끔한 이미지의 기업들도 함께 밀렸다 보시면 되고요. 자, 럼피 스킨병 같은 경우가 이제 38건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한우 도매가가 올라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키로당 뭐 2만 원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10% 이상 다 올랐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육계 관련주 마니커 FNG 뭐 자연스럽게 오르는 거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뭐 한국 맥널티가 어제 이렇게 왜 올랐는지 저는 뭐 사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러면은 푸드나무 같은 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정확하게 또 푸드나무가 움직여주면서 10,000원 터치까지 했네요. 다음 저항까지. 이 푸드나무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가 있었죠. 베트남 법인이 베트남 롱안성이랑 이제 MOU를 체결하면서 이제 업무 협약을 맺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협업을 한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러면 뭐 하림이나 이런 쪽이 좀 움직일 수 있겠죠. 하림이나 이제 동우팜 테이블 이런 쪽이 바로 위에 저항까지 올라갔죠. 뭐 시장 영향력 때문에 밀리긴 했지만 하림이나 동우팜 테이블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을 움직일 수 있고 체리브로가 보통 이럴 때는 조금 늦게 움직이는 편이긴 한데 이런 것도 이제 후발주 정도로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사조대림이나 이런 뭐 수상 관련주들도 이제 관심 가져볼 만 하겠죠. 요 정도까지는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움직이면은 그때 보면 되지 않겠느냐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엔터 콘텐츠 쪽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린 거에 비해서 이제 더 핑크퐁 컴퍼니의 베베핀이 넷플릭스 4개국 1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이제 미국하고 아일랜드, 싱가포르라고 이제 전달받았는데 4개국에서 1위고 18개 국가에서 10위권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출판사, 핑크퐁 하면 이제 스마트스터디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삼성출판사가 항상 뭐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뭐 이쪽 관련해서 이제 꿈비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함께 조금 이제 오늘 선방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대금도 양호하고 오늘 같은 날은 밀리지 않고 이렇게 선방해준 것만 해도 굉장히 뭐 효자죠. 그래서 꿈비, 뭐 캐리소프트 이런 종목들 같이 잘 버텨줬고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가 뭐 장중에는 좀 좋았었는데 거래대금 터지고 그랬었는데 뭐 유지하지는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요 아래 꼴 이렇게 보이시죠? 이제 우리 코스닥이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면 뭐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뭐 요거는
뭐 100% 나온다가 아니라 나오면 좋겠다라고 희망사항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만만치 않은데 기존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용잔고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 한번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항상 이 과정이 나온 이후에는 신용잔고를 정리하는 과정은 좀 과도하게 밀리면서 불편하게 만드는 건 맞지만 이 이후에는 항상 이제 반등이 좀 세게 예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핑계는 아마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는 오래 안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조금 휴전이면 제일 좋고 소강 상태에 들어간다 뭐 이런 정도만 돼도 혹은 인질 정도만 이제 해결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인질 정도만 잘 석방되고 뭐 이렇게 소강 상태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그러면은 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까지만 여러분들 조금 잘 견디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손한스타 유튜브 채널과 함께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